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6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반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일요일까지 나가봐야 돼요. 자영업자의 비애인 것 같습니다. SOXL은 폭등 중에 있고요. 결국은 반도체와 빅테크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냉각 중인 한중 관계로 제2의 사드 사태가 나올까봐 우려가 돼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도 마이너스 34%고요. SOXL은 현재 7% 가까이 폭등 중에 있어요. 어제 풀이장에서 27주 정도를 추가 매수했어요. 현재 총 보유 수량은 2,555주고요. 19% 수익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고점을 탈환하기 위해 조정 중에 있고요. 네이버는 이제 하락을 다진 후 상승 중에 있는데 주가의 흐름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플립 5의 공개 시점을 7월 말로 결정했대요. 예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겼는데요. 9월에 애플이 아이폰 15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갤럭시 판매 시점을 당겨서 신제품 출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대요. 구글 등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는 경쟁사들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업계에서는 올해 2분기 영업적자가 유력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예요. 목요일날 연준은 결국은 금리를 0.25% 인상했어요. 저희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보다 높았고요.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0.5%로 높았어요. 고용지수도 높게 나왔고 실업률은 작게 나왔어요.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은 견조해요.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3.5%고요. 5월 25일 날 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0.25%를 올릴지 아니면 금리를 동결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인 것 같아요. 브라질이 금리가 가장 높은데요. 13.75%나 돼요. 모닝스타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215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날 종가인 160.61달러 대비 33%에 달하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봤대요. 모닝스타는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면서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지만 수익성 감소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도 5% 가까이 상승하고 있어요. 위기설에 휩싸인 미국 지역 은행들의 주가가 급반등하고 있대요. LA에 본사를 둔 팩웨스트 뱅코프는 회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전날 주가는 50% 이상 폭락했어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지역은행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도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부인한 이후 장중 40% 이상 주가가 급상승 중이래요. 금융당국은 이들 지역은행의 주가 급락 배경에 공매도 세력의 시장 조장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은행주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밖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연방정부가 예금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어요. CNBC에 따르면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웨스턴 얼라이언스, 자이언스, 코메리카 은행 등 세계 지역은행의 주가가 과도하게 낮은 상태라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해 4일 열린 백악관 인공지능 대책회의에 깜짝 방문을 했대요. 이날 백악관은 AI 분야 지원책을 내면서 빅테크 CEO들에게 윤리 도덕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생성형 AI 챗 GPT가 등장한 뒤 AI 윤리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영향이래요. 백악관은 AI 기술을 위한 당근책도 냈고요. 국가과학재단에서 AI 기술 개발에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대요. 기업들도 AI 시스템 평가에 참여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답니다. AI와 반도체는 뗄 수 없는 관계고요. 반도체의 성장은 앞으로 더 가파라질 것 같아요. 중국이 한미 동맹 강화 기조에 연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 성명 후 중국이 태세를 전환하면서 일각에선 제2 사드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수입 의존도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2023년 1분기 현재 중국에서는 21.5%를 수입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11.3%를 수입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또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서민 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질 거예요. 중국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더라도 사드 때와는 다른 방식일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 규모가 당시보다 현저히 작아졌기 때문에 불매 운동으로는 실효를 내기 어렵대요. 일각에서는 2021년 하반기에 발생한 요소수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한국은 중국산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물류가 마비됐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도 상당 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핵심 소재를 중국에서 경제보복 카드로 뽑으면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긴 휴장을 마치고 개장을 했지만 주가는 0.09%밖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그래프의 캔들은 0망치 형태로 마지막 저점을 알리는 캔들이에요. 다음 주에는 또 희망 회로를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배터리 3사가 그간 소홀히 여겼던 LFP 배터리 개발에 뒤늦게 나서고 있어요. 핵심 광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니켈, 코발트 등 사용하지 않는 데다 성능도 개선되면서 완성차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지난해 LFP 세계 시장 점유율은 27.2%로 집계됐고요. 2년 연속 10% 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2026년까지 47%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블룸버그와 테슬라도 오는 2030년까지 미국 전기차 수요의 40%를 LFP가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통상 배터리는 전기차 제조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요. 테슬라와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차, 기아, KG 모빌리티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LFP를 탑재한 25,000에서 3만 달러의 보급형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이 추세에 맞춰 국내 배터리 3사도 LFP를 포함한 연구 개발 및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포드와 CATL이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치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의회의 지원으로 부지를 확보했대요. 중국의 기술 허브인 선전시가 비아디 호실적에 힘입어 1분기에 6.5%의 경제 성장을 이뤄 10대 도시 중 성장률 1위를 차지했대요. 수도 베이징은 3.1%, 상하이는 3%를 포함해 중국의 10대 도시 가운데 1분기 GDP가 6% 이상 증가한 도시는 선전이 유일하다고 해요. 선전시 깜짝 경제성장은 선전의 본사와 최대 생산 공장을 둔 중국의 전기차 선도업체인 비아디가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시간 새벽 5시 15분이고요. SOXL은 조금 내려가서 6% 가까이 상승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차이나 전기차의 긍정적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